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오늘도 시황 정리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부채 협상에 대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원에서 이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무난하게 하원에서 통과를 하면서 바로 상원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상원에서 63표로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 협상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바이든이 오늘 저녁에 이러한 내용으로 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디폴트에 대한 우려적인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증시 시장에 대한 변화적인 모습도 오늘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차트에서 SPX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SPX가 이렇게 상승적인 구간을 만들어 줬다가 4200선을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150선 그리고 밑에 4100선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만에 하나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4000선까지도 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었던 우려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SPX가 이렇게 상승적인 모습을 어제 보여주면서 거의 1%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만큼 이제 SPX가 4,300선에 대한 저항 구간을 얼마만큼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이 한번 크게 증시가 하락을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우리는 아일랜드 갭이라고도 하죠.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얼마만큼 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바로 SPX에게는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 부분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우리가 이 아일랜드 갭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4220선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4300선에 대한 중요 저항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SPX가 좀 더 뚫어줘야 상승에 대한 구간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이 좀 강한 그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SPX가 4200선을 돌파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작년에 그러한 약세적인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상승적인 부분을 보면서 뭐 베어마켓 랠리다, 뭐 일시적인 그런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4200선을 통과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아일랜드 갭적인 부분들을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전형적인 약세 시장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디폴트적인 우려가 해소가 된 만큼 오늘 증시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6월 시장에서는 이렇게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CPI에 대한 물가 지수에 좀 달려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테슬라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제 이 상승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1.76%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어제도 이 차익 실현의 매물적인 부분 그리고 매수적인 부분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구간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스윙적인 그런 시그널을 봤을 때는 좀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단 205달러를 테슬라가 돌파를 하면서 EMA 240선에 안착을 해줘야 더 좋은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207달러까지 상승을 해줬지만 그래도 EMA 240선에 좀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이 테슬라가 207달러를 얼마만큼 이제 잘 지지를 하면서 EMA 240선에 안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210달러의 저항적인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어제 여러분들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테슬라가 단기적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열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7달러 구간부터 210달러 구간까지에 대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러한 시그널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상방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구간 내에서의 이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더라도 EMA 지금 20선과 그리고 EMA 120선이 거의 골드적인 그런 터치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골드크로스적인 부분 그리고 근접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주고 이렇게 골드크로스적인 부분이 일어났을 때 향후에 다시 움직이는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속설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급상승적인 부분들을 보여왔던 그동안의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AI에 힘입어서 이 수익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요. 지금 AI 테마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속설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구간은 21달러 구간과 그리고 밑에 하방의 20달러 구간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20달러 구간에서 이 반등 확률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21달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고 20달러가 이제 두 번째의 그런 반등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의 20.8달러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구간 내에서 어찌 보면은 21달러 구간을 좀 지지를 잘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 상승적인 구간을 만들어줬던 속설이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 시그널 상을 보더라도 하방 쪽으로 좀 더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반발적인 그런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지난 수급에 대한 힘보다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속설이 22.1달러 구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4% 정도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줬는데 오늘 증시에서 일단은 속설이 22.5달러 구간을 또 한 번 더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5달러부터 이제 23달러 구간까지 가면서 이 구간 내에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 기대 심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매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셨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 실현에 대한 이 저항적인 구간이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속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증시에서 22.5달러 그리고 23달러에 대한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스윙적 시그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여유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그널이 거의 고점 구간까지 상당 구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 구간에는 있고 단기성 매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단기적 시그널이 하방 쪽으로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인데요. TQ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속셀에 비해서 이평에 대한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충분히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34달러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TQ 같은 경우도 34.4달러 구간까지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36달러 구간까지 다시 상승을 하면서 3.6%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TQ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적인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오늘 장중에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도 이 저항이 좀 막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들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기 고점적인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TQ는 다시 한번 이 단기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37달러의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 또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37달러에 대한 돌파 시도적인 부분이 나와야 좀 더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도 TQ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만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무엇보다도 지금 거의 시그널적인 구간이 상당 구간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시그널도 거의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고, 스윙적 시그널도 거의 고점적인 그런 구간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TQ는 이 구간이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그널이 꺾이게 됐을 때 좀 더 하방 쪽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보시면서 좀 대응적인 그런 부분도 좀 가져가셔야 될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파동 구간에 놓여져 있지만은 이 상단의 끝자락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TQ는 좀 흐름을 보시면서 충분히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TMF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TMF도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구간. 자, 지금 4%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죠. 3.9%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어제 이제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국채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들이 또 오늘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금리가 이제 끝자락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장기 국채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그널을 보더라도 이제 하방 쪽으로 좀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방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 쪽으로 내려왔을 때 TMF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속에 지금 TMF가 어제도 이 8달러에 대한 저항적인 자리에서 지금 막혀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제 TMF가 장중에 8.1달러까지 상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8달러 구간까지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그널도 이제 20년물이 하방 쪽 시그널로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TMF도 상승 쪽으로 시그널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이격을 넓히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TMF도 이렇게 상승적인 구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단기 시그널 상으로는 좀 더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렇게 TMF가 올라가더라도 8달러 구간에서 제가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그리고 추세 파동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TMF가 어느 정도 고점적인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7.7달러 구간과 그리고 밑에 7.5달러 구간 사이에서의 지지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추세 파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은 상승에 대한 여력적인 힘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부채 협상에 대한 디폴트적인 우려 부분이 해소가 된 만큼 또 장기 국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는 부채 협상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해소가 됐는데 이러한 해소 이슈가 나온 만큼 증시를 의외로 끌고 올렸다가도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상승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슈적인 부분이 이미 선반영되면서 이 증시의 움직임이 나왔다면 충분히 하방 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고 오늘도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